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8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현상 하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신드롬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중 스타처럼 인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조회수가 100만, 200만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치 트롯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임명웅 현상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 또는 공직자가 이렇게 인기를 누리면은 그게 나중에는 권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수가 있다 이거죠. 인기라는 것은 이 정치인에게는 무서운 힘이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업인 트럼프로서의 인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이 별로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귀국해가지고 지도자로 추대되고 건국을 이끌 수 있었던 그 힘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이승만의 인기였습니다. 이승만이야말로 최초의 대중스타적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현상을 보통 이 메이저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주로 유튜브, SNS에서 많이 다루는데 오늘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이 이걸 제목으로 삼는 논평을 하나 썼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한동훈 함정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김창균 논설주간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법치농단 저지대책단을 민주당은 신설했다. 요란하고 거창한 명칭이지만 임무는 단순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저격하는 것이다. 단장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삼선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현장에 나서는 게 쑥스러웠는지 몇 번이나 고사했는데 자꾸 권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여기서 쉬겠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내키지 않지만 굳은 일을 맡았다는 뜻이다.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만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신밖에 더 있느냐는 말이 생략되었을 듯 싶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윤 정부의 법치농단에 대해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했는데 애송이 장관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실전은 박 의원의 포부와는 다른 모양새로 흘러갔다. 박 의원이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한동훈 장관은 여유있게 피해 나갔다. 박 의원이 틀렸다, 거짓말이라고 호통치고 한동훈 장관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박또박 반박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두 사람의 공방을 담은 17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가 200만 회를 훌쩍 넘어섰다. 인기 드라마가 부럽지 않은 흥행이다. 댓글은 무려 2만 9천여 개가 달렸는데 박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응원이 대부분이다. 좋아요 많이 받은 인기 순으로 앞에 배치된 댓글 몇 개를 소개하면은 준비된 자료로 질문하는 사람은 소리 지르고 적석 답변하는 사람은 차분하고 전현 두 법무장관의 수준 차이가 너무난다. 엄청 권위적이긴 한데 진짜 고구마 질문 같은 내용이다.
이날 두 사람의 대결은 민주당 강성의원 모임인 철험회 멤버들이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집단 망신당했던 일에 대한 복수 혈전으로 예고됐었다. 그 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은 한국 3M 업체 명의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김남국 의원은 이모 교수를 한 후보 딸 이모로 착각하는 함량 미달 질문으로 폭소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한 장관 베겠다고 휘두른 칼에 제8, 제 다리를 찔린 격이었다. 그 수모를 대신 갚아주려고 박 의원이 나섰지만 한 장관 갑옷에 스치지도 못하고 허공만 갈랐다 했습니다. 이거 좀 코미디 같습니다. 제가 읽어서 소개를 해드리려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정치판에 이런 웃음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 발표가 났을 때 민주당은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펄펄 뛰었다. 인사테러, 망국 인사라는 격한 표현을 총동원해서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낙마대상 중 첫 손가락으로 한동훈을 꼽았다. 한덕수 총리 국회 인준을 볼모로 잡고 한동훈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결사반대를 뚫고 윤 대통령은 한 법무 임명을 밀어붙였다. 이런 경우 야당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벼르는 법이다. 문제의 장관을 시도 때도 없이 국회로 불러내 십자포화를 퍼붓는다. 웬만한 신경줄의 장관은 녹다운되거나 몸을 가누기 힘든 그로기 상태가 된다. 장관이 질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면 국민은 감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대통령 인사가 잘못이었구나 라고 고개를 내젓게 된다.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한 장관은 국회 출석 요구만 받아도 식은땀을 흘리고 국회에 가는 것이 도살장 끌려가는 것 마냥 무섭고 진저리 치게 된다. 지금 야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의 내로라 하는 싸움닭들이 한 장관을 혼쭐 내겠다고 덤볐다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한동훈 저격이라는 특별 임무를 배당받고 나섰던 대표 금객 박범계 전 장관이겠죠. 금객마저 스타일만 구기고 상대의 몸값만 올려주었다. 이제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을 손보겠다고 달려들기는커녕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맞붙었다가는 남는 장사는커녕 본전도 챙기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꾸 웃음이 나서 죄송합니다. 민주당 당초 주장대로 법무장관 한동훈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인선이었다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입증해 보여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만 만나면 버벅대기만 하고 있다. 애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거나 한 장관의 결격 사유를 드러낼 질문 능력조차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역량도 가늠해보지 않고 한동훈 죽이기에 뛰어들었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후자가 답인 것 같은데요. 한 장관도 물론 똑똑하고 말을 아주 날카롭게 하면서도 예의를 차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뭔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오버액션을 하다가 반격을 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공격만 하면 안 되죠. 권투할 때 보면 공격할 때는 꼭 이 수비로 전환할 태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가드를 내리지 않고 스트레이트를 치고 해야 나중에 역습을 당하지 않는데, 이 공통점이, 이 좌파 정치인의 공통점이 이 막무가내니까 말도 아닌 선동, 말도 아닌 공격을 퍼부어 놓고 거기에 반격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격이 들어오면 그건 또 다른 억지로 피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격에 대비하지 않는 공격을 이 박범계 장관도 했다가 좀 스타일 구겼다 이거죠. 이 당시에 있었던 한동훈, 박범계 두 사람의 질문 답변을 읽어보면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화살을 쏘거나 칼을 한번 휘두르는 거죠. 그럼 상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 것 아닙니까? 반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감사합니다.